가다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다짐도 저 그냥 쭉 보여드릴게요. 왜 이걸 보여드리냐 하면은 이 가다짐 지난번에 118회 때 이게 점수 다 적게 나왔어요. 이게 전부 다.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이란, 이한 쭉 이란, 이한은 제가 안 보여드릴게요. 답안지가 제가 4만까지 만들어 봤는데 그 자료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가다짐 이야기 나오면 이제 뭐 어떤 답안지에 보면은 뭐 그 살수를 적게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현장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흙 갖다 끌어가지고 따져주면요 시궁함수비 다 맞아요. 살수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살수 해봤습니까? 다짐 현장에서 살수할 일이 없어요. 먼지 나니까 살수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건조하면 살수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바짝 건조해가지고 다짐 못할 만큼 건조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함수비 오버는 돼요. 절토부나 토치장에서 비가 왔을 때 배수 관리 못하면은 그 다음날 토공 시공 못한다고. 그럼 우리가 이것을 현장 슬픈 사연은 뭐죠? 비 올 때 절토부의 배수 처리, 천막 덮기가 함수비 관리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30년씩 청다짐 하는데 청다짐 할 때마다 장비기사한테 야 해수 매스테 지키세요. 그 지키는 장비기사가 어디 있습니까? 시험 시공해서 하는데 이론적인 거고 시험 시공해서 25톤 진동 놀라 5회 다짐 장비기사가 타임워치 갖다 놔놓고 1, 2 때려가면 안 한다고. 그렇잖아요. 경험적으로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에 가장이나 대리가 붙을 수가 있어야 돼요. 제대로 다지는지 눈으로 보고 이상하다 발로 한번 떼어보고 웨이빙 현상, 스펀지 현상이죠. 밀리는 거. 웨이빙 현상이 생긴다. 스톱! 그때 함수비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고. 매 층마다 함수비 테스트 할 수 없잖아. 언제 작업해야지. 그래서 관리 어떻게 해야 되지? 담당자가 붙어 있어야 된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함수비 테스트. 그럼 함수비 테스트 어떻게 하지? 그 시를 떠가지고 시험실 가면 5분에 굽고 못한다고. 제가 합천 때 할 때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후라이팬에 구우세요. 후라이팬에. 석유골로 갖다 놔놓고 후라이팬에 막 구워가지고 했다고. 요즘은 간이 함수비 측정법이 있어요. 예, 어제는 간이 함수비 측정, 아니면은 경험이 많은 사람은 흙을 쥐고 꽉 쥐보면은 쫙 쥐고 딱 피면은 물기가 촉촉가 있으면 함수비 많고 부서져가 떨어지면 너무 건조한 거고 적당하면은 오케이. 그런 얘기를 답안지에 적어주면 돼요. 얘기는 안 적어놨는데. 그런 경험치 있으면은 간이 함수비 측정법 흙을 한 주먹 쥐고 꽉 쥐어본다. 펴본다. 물기가 손가락 주변에 촉촉하다. 그러면 함수비가 가다하다. 흙이 깨어질 정도로 부스러진다. 너무 건조하다. 이렇게 관리한다고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성토 이야기 나오면은 이런 거 좀 응용하시면 돼요. 이런 그림 같은 거. 저도 시험성토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터널 변상 원인하고 병설 터널하고 근접 병설 터널하고 병렬 터널의 필라 2와치, 3와치, 터널의 편평력, 건축 한계와 차량 한계, 케이블 볼트까지요. 이 전부 연관이 있습니다. 전부 연관이 있어요. 어떤 연관이 있느냐? 자, 과거에는 터널 기술이 발전 안 해가지고 상행선, 하행선 할 때 두 개의 터널이 엄청 떨어졌어요. 지금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꾸 붙어요. 근데 무작정 붙을 수는 없어요. 터널을 굴전하면은 터널을 굴착했을 때 주변에 응용 영향 범위가 있어요. 원형 터널일 때 중심에서 터널의 반경이 있으면 반경의 3배까지는 영향을 안 미쳐요. 굴착의 영향이. 그럼 터널 직경으로 보면은 1.5배죠. 중심에서 1.5배 정도 거리가 가면은 굴착의 영향을 안 미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러면 여기 터널 하나 뚫었어. 터널 뚫고 보강하고 상해선 다 공사하면 안정이 됐다고. 다음 터널 뚫을 때 어떻게 되지? 이게 거리가 중심에서 터널의 반경의 3배만큼이 이 터널에 근접한다. 그러면 이거 시공을 못 한다고. 보강하지 않고는. 그러면은 최소 이 이격거리 3R 정도 또는 1.5D만큼 확보된 터널은
병설 터널, 근접 병설 터널.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 이객거리를 못 지킬 만큼 근접해서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했다. 왜? 용지 보상이나 그 노선 계획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근접 병설 터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근접 병설 터널을 하려면 이 중간에 보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최대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도로 터널에서 근접 병설 터널, 병설 터널의 필라 이렇게 문제 계속 나왔다고. 터널의 편평률. 자, 대담면 터널에서 4차선 편도 4차선 터널을 만들고 싶은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생각했던 것들이 투아치 터널을 많이 했다고. 서울 일에 오다 보면 투아치 터널 구경을 많이 합니다. 투아치 터널 가다 보면요. 참밀일도 유심히 한번 보세요. 기둥 밑에 여보면 물 줄줄줄 셉니다. 투아치 터널 밑에 기둥 필라 부분에 물이 잘 새요. 물이 갈 데 없어갖고. 배수공을 시공했지만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대담면 터널 하자. 대담면 터널은 이렇게 있던 터널들이 이렇게 짜부러든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것보다는 이게 더 불안해요. 이게 편평률 하는 게 뭐죠? 폭분의 높이잖아. 이런 편평률이 적어지지. 대담면 터널은. 그죠? 이 폭분의 높이가 편평률이라고. 그러면 대담면 터널로 가면 편평률이 적어져요. 그러면 안정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안전검토를 잘해야 되고 보강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까지가요. 전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최근의 관심사 때문에 도로 노선 계획이라든가 용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근접 병설 터널은 지금 터널 공법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계돼서 이 문제가 쫙 나와요. 근데 이 문제들이요. 토목 시공 기술사에서는 최상의 고급스러운 문제들이에요. 함부로 손 못 대요. 그럼 어려운 거 가지 말자. 쉬운 건 골라하자. 기출 많이 됐던 거. 그럼 니도 갖고 나 똑같아. 고나물이 고밥이라. 근데 나는 용감하게 이런 거 한번 빵 때린다. 그럼 고득점이 탁 튀어나오는 거죠. 고득점은요. 문제 형식을 잘했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문제 6문항 중에 남들이 못 건드리는 고급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딱 때려주면 그건 고득점이에요. 이유 없어요. 그럼 공부 폭이 넓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들이 좀 어려워요. 자, 이것들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뭐부터 공부를 해야 되느냐? 터널 이론 공부를 해야 돼요. 터널에 굴착이 되었을 때 그 집안의 응력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이야기의 출발이 응력 전이 아칭 이펙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나툼 터널의 아주 출발 이론입니다. 나툼 터널의 출발 이론 갖고 이걸 들이대야 돼요. 아니면 남들이 만들어준 걸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공부하고자 덤비면은 나툼에 대한 굴착시 터널 주변 집안의 응력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 변하는 상황을 그려놓은 게 안반 반응 곡선이다. 이 안반 반응 곡선으로 집어져 설계도 하고 뭐 한다. 그리고 요거는 굴착 주변의 응력 때문에 서로 간섭이 미친다, 안 미친다. 그래서 그 중간을 보강하는 게 필라 보강이다. 그 중간을 필라라고 이야기한다. 필라는 두 가지가 있다. 투아치 터널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고, 근접 병설 터널에서는 그 중간에 집안을 필라라고 이야기한다. 그 필라가 최소 이객거리보다 가까우면 근접 병설 터널이라고 한다. 충분한 거리가 있으면 그냥 병렬 터널이라고 이야기한다. 근접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최소 이격거리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를 근접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때는 근접이란 말이 들어가면 보강이 들어간다. 보강하는 방법에는 그쪽에 뭐 솔레일링 뗄 수도 있고 강간 다단 그라팅 할 수도 있고 타이볼트 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고급스러운 문제예요. 최근에 이 문제가 계속 나와요. 조록. 이 문제가.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건축한계 촬영한계 이런 말도 나와요. 이건 22회 때 용어성이 나왔던 거예요. 22회 때. 제가 17회 때부터 문제를 다 깨고 있어요, 사실은. 그럼 17회 때부터 지금까지 문제를 내가 제 컴퓨터 속에 자료가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그 책으로 내면 얼마 두껍겠습니까? 이만큼 되겠지. 그죠? 책을 못 내고, 지하고 강의 듣는 사람이 요청하면 제가 카톡으로 자료 막 그냥 보내줘요. 안 왔는데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김은수 씨라고 카톡으로 뭐 한번 쌤 카톡으로 뭐 보내주세요. 그럼 내가 다음날 바로 보내주거든.
많이 받았죠. 동시도.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지만은 조금 고급스러운 문제로 접근을 하면은 그게 고득점이다. 고통스럽지만은 좀 그렇게 가면은 남들보다 오히려 그게 빠르다냐. 돌아가지 않는 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건 제가 자료를 충분히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인텔리전트 멀티그라팅은 뭔가 하면은 여기 있어요. 현대건설에서 자료만 끝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최근에 신공법인데 요금하고 마치겠습니다. 현대건설에서 이게 특허냈어요. 지능형 멀티그라팅. 건설 현장가 된가 하면은 충남 보령, 대천항, 원산도, 보령, 태안, 해저터널. 그 밑에 해저터널 수압이 많으니까 그라팅 할 때 옛날 재래식 방법과 안 된다는 이야기. 체계적으로 동시에 컴퓨터로 해가지고 압력 조감해서 하는 공법이 이 멀티 그라우팅 시스템, 인텔리전트, 지능형, 아주 첨단 기법으로 그라우팅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했답니다. 이런 문제는 충분히 나올 소지가 있어요. 지금 안 나오면 다음이라도 나올 소지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관심을 두고, 이런 게 시사성 문제예요. 이런 게. 인터넷 보다가, 특이한 공법이 어디 했다더라, 준공했다더라 하면 그 자료를 찾아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내용도 제가 자료를 다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그 토질기술사하고 토목 시공 토질 같이 갖고 계신 우리 고경호 선생님, 우리 이제 아이올리그도 토질 강의하시고 이러는데, 좀 잔잔하셔서 앉았다가 이제 좀 진짜로 이제부터는 허심탄회하게 궁금한 거 아무거라도 같이 질문 받고 같이 답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